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천광영입니다. 방금 자료를 뒤지다가 댓글 한번 검토해봤는데 댓글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강경화를 보좌진에 임명한다 합니다. 이건 우파들을 배신하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 모든 게 답답하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강경화를 그럴 리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달렸습니다. 저도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너무 어이없어 밤에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폭넓으신 대표님께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강경화를 보좌진으로 임명한다. 그 부분은 제 선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베트남 한국 대사에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영주 소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사람을 끌어안은 셈입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발탁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와 이념과 사상, 철학에서 공유되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경화의 접근이 윤석열 정부랑 무엇이 공유된다고? 이념, 사상, 철학 모든 점에서 강경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임 주 베트남 한국 대사인 오 소장에 대한 아그레망이 뭔지는 아시죠? 주재국에서 임명 동의를 해주는 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이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주 소장은 조만간 베트남 대사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주요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그 다음 순서에서는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육국, 5대 투자국으로 부상해 있고 베트남이란 나라는 북한과 정식으로 수교한 베트남 대사가 북한 평양에 가 있고 북한 대사가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힐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강제 북송이 됩니다. 그런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 문재인의 충실한 하수인이나 다름없던 강경화 그리고 그 강경화는 문재인과 더불어서 친북, 종북적 외교 행태를 보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특히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강경화의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퇴보시킨다고 비판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의 최측근을 윤석열 정부에서 베트남 대사로 보낸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것부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외교 소식통은 오영주 소장이 주 베트남 한국 대사를 맡으면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의 남방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을 것처럼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가 안팎에서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가 누가 될 것이냐 그 내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사람이 없어서 하필이면 강경화의 척근을 발탁해서 보낸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외교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강경화의 척근일까요? 오영주 소장은 주 유엔 차석 대표를 지냈고 1988년 외무고시 22회 출신으로 국제연합 과장,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의전부장, 개발협력국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하면 뭐 하는 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 사이에 외교통상부 유엔과 과장을 지낸 당시에 국제기구 정책관, 당시 국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의 직속 부하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강경화 전 장관과 더불어 유엔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전 장관이 오영주 소장을 다닐 때마다 어떻게 데리고 다니던 그런 측근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강경화의 장관 특보 겸 개발협력 대사를 맡게 됩니다. 아울러 주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의 장관 특별보좌관, 다자외교 조정관 직무대리 등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능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데리고 오는 조건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즉 이념, 사상, 철학 뭐 어떤 것 한 군데라도 공유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오영주 소장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강경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 없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들춰보면 우수한 인재들 많습니다. 부디 자유우파들이 실망하지 않는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방금까지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마침내. 중간에 막 도시락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냈는데, 결론 낸 것에 의하면은 권성동은 자리를 계속 지킨다 이겁니다. 다른 거는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1번은 국민의힘 법원 가처분의 항고 등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미리 다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아는 사안 가지고 결의를 한 거죠. 두 번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당헌 당규를 정비해서 현재의 비대위는 해체하고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은 그날로 끝이고, 주호영이 만드는 9명의 비대위는 이제 물 건너 가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를 새로이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이거는요, 법률상에 금지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일사부재의가 뭡니까? 일사부재리는 한 번 했던 재판을 다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면은 재심을 거치는데 재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고, 그거는 일사부재의는 한 번 의결했던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당헌과 당규를 새로이 정비한다. 그래가지고 새로이 비대위로 간다. 이거는 법원에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높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좋지 않은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당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설명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준석의 은행에 경고하면서 당원들이 제출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을 조속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이겁니다.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낮에도 이야기했던, 당원들이 제출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을 조속 처리 요구하면은 지금 현재 6개월 징계보다는 무조건 더 세야 됩니다. 당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징계를 두 번째 받은 게, 똑같은 사람이 징계 두 번째 받을 때는 처음 징계보다는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징계가 되면 제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제명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불씨 여부에 불구하고도 일단 윤리가 다시 열려가지고 이제 제명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오늘 자진 사임을 해줬으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권성동 자신도 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끝까지 자진 사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수습 후에 의총 판단에 따르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권성동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건데, 권성동은 재신임 물으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조건 100% 통과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다음 공천을 미끼로 이것을 걸어버리면은 공천 받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재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체제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나오겠죠. 그 비대위원회에도 권성동은 당 원내대표로 당연히 비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연직이라 그래가지고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발언권 유지해 나가겠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대위원장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면서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후,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이 사태가 다 수습될 때까지는 재신임도 안 묻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 후까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법원의 이의 신청 이 결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그리고 한 달 이후에도 비대위가 제대로 구성돼 가지고 당원들이 제출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까지 끝나야 되니까 최소한 두세 달은 그냥
재신임도 안 묻는 겁니다. 재신임 해도 물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재신임도 안 묻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은 권성동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더 나빠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누가 되는 거죠.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이게 참 좋은 기회였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해주면은 권성동 살고 윤석열 대통령 살고 국민의힘 살고 다 사는 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한번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굉장히 추해져요. 끝에 가서. 국민들이 볼 때도 추해지고 자기 자신도 추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많이 봐왔는데 최근 우리 보수 진영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좌파도 마찬가지고 좌파라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끝까지 지푸라기 같이 붙들고 있다가 끝에 가면 굉장히 정말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권성동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백을 믿고 그 친분을 믿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 이거는 참 불쌍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측은하죠. 정말로 측은지심이 발동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의총은 끝났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중간에 밥까지 거기서 먹으면서 샌드위치가 들어갔다 그랬던데요. 먹으면서 이렇게 마라톤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결론 가지고 아마 더 말이 많을 겁니다. 이준석도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겠죠. 절대로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시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준석은 여기에 다시 가처분 신청할 것이고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한번 판단을 그렇게 내린 법원은 자체 법원에서는, 자기 법원에서는 그게 바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고를 해야만 바뀌는데 항고에서도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항고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고를 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먹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엄청나게 가는데 그것을 의총 결의라고 또 해놨는데 의총에는 국회의원들 율사들이 많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항고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다 알 거예요. 다 알면서도 항고 등 절차를 밟기로 했고, 그리고 당헌당규를 정비해서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자, 당헌당규 정비하는 순간에 일사부재의 거기에 걸릴 텐데, 그리고 당헌당규를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이쪽 진영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로는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거 법원에서 다시 이 비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면 판결 내용에 그게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새로운 최고위원들을 선출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최고위원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런데 판결 내용은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걱정되지만은 어쨌든 이준석의 은행에 대해서 당원들이 제출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 조속 처리를 요구했는데 이준석이 쪽에서는 처음 윤리위원회 징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도 법적 조치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 조치 해도 그건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준석은 지금 사실상 여기서 끝나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는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결의를 했다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준석은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할 무대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임했으면 참 멋있습니다. 그림도 멋있었고 기회였죠. 기회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권성동이 살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수습 후라는 1번 조건,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해도 엄청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의총 판단에 다시 따르기로, 자기는 절대로 사임을 안 한다는 거죠. 의총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 하는데 의총에서는 반대 못합니다. 절대로 반대 못해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체제는 적어도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2년이죠.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다. 원내대표 2년일 겁니다. 2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까지 사고 친 게 몇 번입니까? 그런데 또 다시 사고 안 치리라는 보장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 사고를 쳤던 사람은 또 사고 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측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권성동 이 사람 완전히 국민의힘의 엑스맨 같습니다. 엑스맨의 뭔지는 다 아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류 반입이 금지된 당 연찬회 후에 별도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동하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가 감자탕집에서 당직자들 등과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는 장면이 담긴 28초 길이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보이시죠? 지금 저기에 감자탕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술병을 들고 노래를 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하 부대변인은 미친 겁니까? 이러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 당은 미래가 점점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또 체리 따봉 주시죠 라고 신랄한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술병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찍힌 곳은 어제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가졌던 충남 천안 연수원 인근 음식점으로 추정됩니다. 체리 따봉이 뭔지는 다 아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이모티콘입니다. 체리 따봉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에 몸담았던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 부대변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절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김 부대변인이 올린 동영상의 일부 장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최근 경제 위기 및 수해 피해 등 국내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주류를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술 대신 지역 특산품인 오미자 주스로 건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연찬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정부로부터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물려받았다. 거기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겹쳤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민생 회복의 그런 원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근처 감자탕집에 가가지고는 저렇게 술병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이게 영상으로까지 유포되고 있으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을 위한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